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건강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건강닥터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을 읽어보며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병원에서 전립선 크기가 평균보다 크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소변을 보기가 어렵고 밤에 깨는 일도 종종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약물 치료부터 시술,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름만 들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상을 얘기할 때는 요로라 그러죠. 그게 이제 전립선이 눌러서 좁아질 때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는데, 그건 크기에 따라서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크다고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고 적다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배뇨 증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밤에 일어난다든지 하는 야간 빈뇨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소변이 굉장히 약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요로의 폐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폐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방광이 소변을 배출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무리한 작동에 의해서 방광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심할 때는 홍팥, 신장까지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겠고, 그 외에는 시술이나 수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배뇨 증상,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밤에 일어나는 야간 빈뇨가 있을 때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두 번째는 어떤 치료를 하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배뇨 증상들이 모두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들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외에 원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해도 일부는 증상이 호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크게 행동치료, 약물치료, 시술, 수술적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치료는 예를 들어서 수분 섭취 같은 거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에 행동을 바꿈으로써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 폐쇄하는 거를 소변이 잘 원하게 나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크기를 줄이는 그런 약물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만족스럽지가 않거나 또는 약물이나 행동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 방법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거를 하는 그런 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 또 제거하지 않는 방법. 제거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 색전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색전술은 피의 흐름을 막아서 전립선 자체가 크기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변줄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전립선 자체 내에 어떤 수증기를 넣어서 이거를 괴살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은 대개 이제 전립선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과거부터 해왔던 나무를 대패 패듯이 이렇게 깎아내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몇 조각으로 이제 자른 다음에 갈아서 빼내는 그런 방법이 있게 되겠고, 또 최근에는 로봇 방법이 있게 되겠는데, 요도에 관을 집어넣고 고압에 물을 쏴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쿠아블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에서 의사가 파일럿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항로를 이제 입력을 하고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항법으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겠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파일럿이 그걸 대처를 할 것이고 아마 또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착륙을 할 텐데 아쿠아블레이션 수술법은 그거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이제 장착을 하고요. 그 의사는 절제할 위치, 범위와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아쿠아블레이션 이 로봇 기계가 반자동으로 이제 조직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위치, 범위에 절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행성 사정 같은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시를 대비해서 의사는 항상 옆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서 마무리도 역시 의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부작용이 기존의 이제 절제술에 비해서 이제 좀 적은 장점이 있고 효과 면에서도 기존의 절제술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유용한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환자분의 니즈라든지 상태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분이 출혈의 위험이 있다든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실 수가 있죠. 심장 같은 게 좋지 않아서. 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절제하지 않는 방법들은 전립선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그런 전립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출혈의 위험이 좀 더 있고 정액이 나오지 않는 역행성 사정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한 것이 아쿠아블레이션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열이 아닌 물의 이제 고압의 이제 수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기능 장애, 정액이 안 나오는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환자의 배뇨 증상이 모두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물론 다 좋아지겠지만은 배뇨 증상이 많은 부분은 전립선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좋아지지는 않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절박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폐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연 나오는 길이 이제 막히면은 방광에 이제 2차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폐색을 해결을 하게 되면은 방광 자체가 또 이제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증상 개선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6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의 개선 효과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과 굉장히 혼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립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대부분이 요실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수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부분이 요실금이 소실이 됩니다만은 전립선 암 수술과 달리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는 요실금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또 설령 발생을 한다 그래도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회복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역행성 사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행성 사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오르가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오르가즘이 있습니다. 오르가즘이 있는데 정액 자체가 분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역행성 사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출이 안 됐을 때 오르가즘의 이제 강도가 좀 약하다고 하신 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립선 수술을 해서 오르가즘이 소실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액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고 폐색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배뇨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방광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좀 더 심한다고 그러면은 콩팥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색이 있는지 없는지 비뇨기과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폐색을 열어주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주신 분께도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받기를 권고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린 시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관리와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건강 닥터 김장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